스테로이드 사용 중 발기부전은 왜 오는 건가요? 휴지기 말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영향도 있고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로마타이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로마타이즈 된다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너무 높아진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럼 여성 호르몬 수치가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좀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따라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는 성욕이 증가돼서 말 그대로 지속발기증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발기가 계속 지속되는 부작용도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져.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기가 안 되는 거죠. 발기 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니까 운동 능력이 끝없이 좋아지겠구나. 회복력이 뭐 일반인하고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런 허황된 꿈을 꾸는데, 실제로는 여성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그 정도의 항상성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무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용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기전 안에서 놀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한계 지점에 근접하도록 운동해도 되나요? 두 번째 세트부터 수행 능력 떨어지는데 아니면 수행 능력 유지할 정도만 들고 내려놓는 게 나을까요? 요즘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까지 가지 않는 게 총 볼륨에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정신력의 영역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력이 선천적으로 막 엄청 센 타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계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저는 한계까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이게 맞춰져. 어차피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10개인데 사실 내 한계는 12개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트가 맞춰져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정말 정신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할 때 진짜 초집중을 해서 자기를 죽이는 마인드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개수를 한두 개 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헬스장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원님들을 받겠습니까? 일반 회원 중엔 없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막 선수를 꿈꾸고 파이팅 넘치고 이런 친구들 중에 간혹 있는데, 일반인 중에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한계까지 다 생각하고 운동해라.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요즘 운동할 때 금방 지치고 발기도 예전 같지 않은데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20대 중반입니다. 당연하죠. 검사 받아보는 게 좋고. 또 나오네. 이렇게 스태미나 떨어지는 사람들은 흑마늘이라고. 흑마늘 드세요, 흑마늘. 계속 나오네, 이런 분들. 저희 어머님이 몇 달 전부터 목이 많이 뭉치신다고 하다가 며칠 전부터 손끝까지 저리신다고 하십니다. 목 디스크인 것 같은데 한방병원과 재활병원과 디스크 전문 병원 중 어디가 제일 좋으실 것 같나요? 디스크 전문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대학병원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사설병원들, 동네에 있는 사설병원들 있죠. 여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자영업이기 때문에 수술을 팔아야 돼요. 좀 제가 과격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수술을 팔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술을 되게 많이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병원은 그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계시는 대학병원으로 무조건 가보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자연치료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병원은 최소한 한 3군데 정도는 가보셔야 돼요. 3-4군데 정도 가보셔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수술을 권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받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 자연치료로 되겠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정치 진짜 1도 모르는데 오세훈님은 대통령 가능성 없나요? 예전에 토론 영상 보고 말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세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배팅을 안 했어야 돼. 옛날에 그 서울시장직 배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나락으로 갔었죠.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대권주자 반열로 올라가려면은 조금 더 뭔가 커리어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옛날에는 진짜 눈앞이었어요. 옛날에는 오세훈
그 형님이 대권 주자가 완전히 이 손 앞이었지. 배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배팅해가지고 날아간 거야. 코치님 요즘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 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애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들을 케어를 거의 전적으로 와이프가 애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면 여자들도 출산의 압박을 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으로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애들을 마음껏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구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이들을 출산한 이런 부모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혹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와이프는 이제 애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한데 아이들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봐요. 결혼을 못하는 거는 이제 페미들의 지랄 때문에도 제가 볼 때 한 건 했다. 페미들이 지랄만 안 했어도 결혼율은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남녀 편가르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내가 봐도 야 옛날처럼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옛날에는 솔직히 여자들한테 엄청 들이대고 저도 이제 총각일 때 아가씨들한테 엄청 들이대고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은 와 이거 씨발 경찰서 가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자유에 대한 게 굉장히 억압되고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왜 방송에서 이런 색드립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더 많았어.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방송사가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아. 그 중심에는 페미가 있다고 생각해. 급진적인 페미들. 그 친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페미니즘으로 인한 남녀 갈등으로 결혼율,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만나다가 예를 들어서 원나잇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나잇을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남녀가 뭐 클럽 같은 데서 만나서 서로 좋아가지고 원나잇을 했어.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여자가 신고를 해버리면 100% 처벌이 된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모텔을 들어갔는데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 이러면은 여자 어떻게 만나? 내가 총각대로 돌아갔으면은 와 난 무서워서 못 만날 것 같은데. 나이 40에 지금까지 내추럴로 운동하다가 이제 한계인 것 같아서 케미컬을 많이 고민하는데 한 사이클로 남는 게 있을까요? 주변에는 5kg 늘고 끊으면 2kg 남는다고 하던데 나이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40대시라면 차라리 병원에서 TRT를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5kg 늘고 끊으면 2kg 남는다고 하는데 이거 개소리입니다.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오히려 저는 확신하는데 오히려 2kg 느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그쪽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뭐 매년 시합을 나가서 나는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쓸 거야 이러면은 차라리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한 번만 쓰고 끊을 거야 이 마인드라면은 그거는 이제 안 쓰니만 못하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약을 한 번만 써도 근육핵 자체가 늘어나서 안 쓴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 코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을 쓰면 자두님이 얘기하신 게 제일 개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핵이 늘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IGF-1이라 그래서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IGF 같은 계열의 약물들이 이제 핵이 늘어난다라는 이것도 연구 결과가 사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새끼한테 테스트를 했더니 실제로 쥐새끼의 근육의 세포수가 늘어났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게 스테로이드를 쓰면 제가 처음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성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증가가 된 게 케어를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케어를 해서 정상화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건 한 달, 2달 정도가 아니라 6개월이나 막 1년 있다가 갑자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도 해요. 스테로이드 사용하신 분들이 나는 여유증이 없어 이랬는데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 1년 있다가 갑자기
여유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뭐를 뜻하냐면 비정상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이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들겠죠. 여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 번 쓰고 끊는 거라면 말 그대로 근육이 느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 병신들이 어떤 병신들이냐면 내추럴이래 자기가. 근데 스테로이드를 써보질 않았어.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씨발 다 괴물이 된대. 다 캡틴 아메리카가 된대. 스테로이드를 쓰면 삐쩍 말랐던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가 된대. 이 얘기를 내추럴들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얘기를 해. 로이더 중에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스테로이드 쓴 사람인데 와 양효과가 씨발 뒤집니다. 약 쓰면은 인간이 달라져요. 호르몬 체계가 달라져요. 나 씨발 괴물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로이더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약을 써도 그 약을 써서 늘어난 운동 능력만큼 이상의 운동을 또 해야지 근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만 쓴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제일 모질이들이 그거야. 쓰면은 근육이 씨발 무조건 늘어나요. 이런 애들이 진짜 모자란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준표형 대통령 가능성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지하는 형님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뭐랄까 노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노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좀 사람이 너무 직설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겸손의 미덕 뭐 이런 지랄 연병을 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준표형이 너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지를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좀 노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게 제가 레드준표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저를 싫어하는 새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준표 형님도 그거를 신경 안 써. 날 씨발 싫어하든 말든 나는 그냥 옳은 말 하겠다. 레드준표 형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준표 형은 인생 자체가 노빠꾸임. 그쵸. 준표 형님은 검사 시절부터 노빠꾸야. 개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김태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깡패 새끼들 있으면 다 잡아 죽인다. 약간 이런 말인데, 위에서 뭐 부장검사가 지랄을 하든 뭐 정치인이 지랄을 하든 그냥 다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서도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위에서 막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모난 사람은 맞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